상현의 도우마와 귀살대의 싸움이 끝나갈 때쯤 아카자와의 혈투 끝에 기절한 탄지로는 무언가 타는 냄새를 맡고 깨어났습니다. 그 냄새는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였는데 먼저 깨어나 있었던 기우가 불로 달궈낸 칼로 상처를 지혈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는 깨어난 탄지로의 몸 상태를 확인한 뒤 탄지로에게 적의 습격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현재의 목표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고참 기둥으로서의 관록을 보였습니다. 아직 이 싸움은 초반이고 귀살대의 최종 목적은 어디까지나 무잔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번엔 또 상현의 일이나 상현의 이와 같은 더 강한 적과 싸우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때 마침 꺽쇠까마귀가 승전보를 알려왔습니다. 상현의 이에게 승리한 귀살대의 소식을 말이죠. 이노스케와 카나오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자 탄지로는 안도했고 귀살대가 상현을 잇따라 격파하면서 무잔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에 어쩌면 이대로 쉽게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었을까요? 탄지로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한편 미츠리와 오바나의 일행은 상현에서 나키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미츠리는 시노부가 자신보다 어린 나이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분투했을 것을 떠올리며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다짐했고 곧 벽을 차며 쏜살같이 나키메에게로 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나키메가 맞는 벽에 처박혀 추락하게 되었고 미츠리를 받아낸 오바나이는 상대의 능력을 모를 때는 자세히 보고 깊이 생각하며 냉철하게 싸우자고 말했습니다. 특이 체질을 통한 뛰어난 신체 능력이 있으나 조합 쿠텐전에서 보였던 것처럼 몸이 먼저 나가게 되는 것이 전투 능력에서 보이는 미츠리의 단점이었죠. 나키메는 공간 전이와 무한성의 구조물을 조작하여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츠리가 짜부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그녀는 영검으로 베어내며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고 같은 수법엔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재차 나키메를 공격했습니다. 이번엔 나키메가 만들어낸 문은 잘 피했지만 나키메의 다음 수에 당하며 공격이 허사로 돌아갔죠. 이때 오바나이가 급습을 시도했으나 나키메는 자신의 위치를 높이 솟구쳐 올리면서 빠져나갔습니다. 이처럼 나키메의 공격은 줄을 상대로 크게 위력이 없었지만 나키메의 능력 때문에 오바나이와 미츠리라는 두 명의 지주가 발이 묶여 귀살대의 전력이 크게 상실된 상태였고 또한 나키메는 무한성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주시하며 무잔에게 향하는 귀살대원들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교메이와 무이치로는 무잔이 있는 곳에 도달하기 직전이었고 나키메는 무이치로를 방해하여 이들을 가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이치로가 떨어진 곳에는 12개월 최강의 칭호를 가진 상현의 일 코쿠시보가 기다리고 있었죠. 코쿠시보는 무이치로의 모습을 보고 그리운 기운이 느껴진다고 읊조렸습니다. 그는 탄지로처럼 무이치로의 몸을 내비치는 세계로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이 느낀 기운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죠. 그러한 코쿠시보와 마주한 무이치로는 심장이 떨려왔는데 그 이유는 다른 상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상현의 일에 위압감을 느꼈기 때문이었고 그가 칼을 가지고 있는 모습에 혈귀 사냥꾼이 아닌지 짐작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고수. 무이치로는 칼을 쥔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알아챘는데 이는 상현의 일에게서 몸이 공포심을 느껴 본능적으로 전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었고 이는 무이치로가 천재라고 불리고 있음에도 상현의 오를 단독으로 쓰러뜨린 전적이 있음에도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죠. 그때 먼저 입을 뗀 것은 코쿠시보였습니다. 그는 무이치로의 이름을 물었고 토키토 무이치로라는 답을 듣자 츠기쿤이라는 이름이 끊겼다는 것을 직감하며 자신이 인간이었던 시절의 이름이 츠기쿤이 미치카츠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무이치로에게서 느꼈던 기운과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확신했던 것. 코쿠시보는 무이치로가 자신이 츠기쿤이가에 남기고 온 후에 자신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무이치로는 몹시 동요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신의 조상이 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또한 코쿠시보의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시작의 호흡을 쓰는 공격이라는 것을 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이치로는 곧 자신에게 일어난 동요를 잠재웠습니다. 순식간에 동요를 잠재우는 정신력. 코쿠시보는 그 모습을 흠잡을 데 없다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무이치로는 안개 호흡 제2형 8겹 안개를 사용하며 공격했으나 무이치로의 기술 안개라는 영역은 이미 코쿠시보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는 무이치로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하며 이번엔 그의 검수를 평가했죠. 코쿠시보는 무이치로가 어린 나이에도 높은 경지에 오른 검수를 보이는 것과 자신에 대한 공포를 억누르고 달려들 수 있는 담력을 지닌 것에 역시 자신의 후예라 평했고
설령 피는 많이 옅어지고 이름은 끊겼어도 자신의 세포가 늘어나 남아있었던 것을 의미깊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이치로는 그가 자신을 우롱하는 거라고 여겼고, 만일 자신이 후회라 할지라도 이젠 그의 피도 세포도 자신의 안에는 남아있지 않는다고 부정하며 반잠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상현의 교코를 쓰러뜨렸던 자신만의 전형 제7형 몽롱을 사용했죠. 곧 안개가 코코시보를 삼키기 시작했고 무이치로의 칼날이 코코시보의 목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코코시보는 무이치로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검술을 감상하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죠. 독특한 완급으로 동작을 예측하기 힘들게 만드는 기술. 이를 코코시보는 유려하고 아름다운 훌륭한 기술이라고 평했죠. 그러나 내비치는 세계라는 경지에 들어선 그에게 있어 눈속 입력 기술은 의미가 없는 것이었고, 코코시보는 곧 훌륭한 기술에 대한 예의를 표하고자 자신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月の呼吸、一の型、闇傷、良いのみよ。 그의 검술, 달의 첩력은 무이치로의 손목을 베어냈고, 무이치로는 그의 검술이 다른 차원의 속도에 있음을 느낍니다. 그런 기량의 격차를 느꼈음에도 곧바로 빠르게 지혈한 뒤 재차 공격을 시도하는 기계를 보였지만 코코시보는 그의 칼을 빼앗고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이치로를 높이 평가했기에 죽일 생각이 없었고 혈귀로 만들기로 마음먹었죠. 코코시보는 자신의 세포가 남아있다는 것에 만족스러워하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이치로에게 신경쓰는 사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자가 있었는데 그의 정체는 시나즈가와 케냐였죠. 그는 코코시보의 뒤를 노려 조준한 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러나 코코시보는 이미 게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게나의 총을 든 팔은 순식간에 잘려나갔죠. 그 모습에 무이치로는 애써 몸을 고정한 칼을 빼내려 했으나 흠쩍도 하지 않았고 게나는 서둘러 칼을 꺼내보았지만 무의미한 저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코시보는 게나가 특이 체질이란 것을 간파한 뒤 몸을 두동강 냈으나 게나의 숨이 끊어지지 않자 그의 약점이 목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무방비해진 게나의 숨통을 끊기 위해 달의 칼날을 만들어냈죠. 죽음을 앞둔 위기의 상황. 그때 게냐는 곧 자신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을 느낍니다. 게냐의 형이자 규절대의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가 나타난 것이죠. 그의 검술을 본 코코시보는 물러서며 풍주냐고 물었고 그의 물음에 사네미는 긍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내 놈의 목을 비틀어버릴 바람이라고. 자, 이렇게 해서 사기 16화가 끝나게 되었는데요. 이번 화의 중점 내용을 보자면 자신의 후회를 감당 깊게 바라보는 코코시보의 모습을 그려내며 코코시보와 무이치로 간의 관계와 시나즈가와 형제의 비드업이 시작되는 회차였습니다. 일단 대장장이 마을편에서 무이치로의 꺽쇠까마귀를 통해 아마네를 포함한 귀살대는 무이치로가 해의 호흡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를 무이치로도 알고 있다면 무이치로는 코코시보가 해의 호흡의 검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런데 보여준 호흡은 달의 호흡이었고 빌드업적으로 코코시보의 정체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회차가 되겠죠. 아카자와 도우마도 강했지만 코코시보의 포스는 그야말로 압도적인데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언제쯤 보게 될지 굉장히 기다려지고, 이를 미리 볼 수 있는 규면의 칼날 3기 상현 소집에서 코코시보의 목소리는 과연 무엇일지, 아카자처럼 분위기를 압도하며 소름 돋게 할 부금이 어떻게 사용될지가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사네미는 상인의 1회 상대로 잘 싸울 수 있을지 다음화에서 보도록 하죠.